원기 105년 1월 교화단 마음공부가 도착했습니다. 새 책, 새 노트를 처음 펼칠 때처럼 설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죠? 점검할 항목이 너무 많아 어지럽습니다. 수태산 대종사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 공부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샐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에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상시일기를 기재하는 것은 미묘한 내 마음작용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내 마음작용과 몸의 작용이 일원상의 진리라는 것을 알아 그 묘함을 느끼며 공부하면서 초범 입성, 즉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의 문에 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면 우리 일단 상시일기 점검 항목을 살펴보기만 하면 어떨까요? 상시일기 처음에 유무념이 있네요. 유무념은 뭘까요? 궁금하면 소태산 대종사께서 직접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주신 정전을 펼쳐보면 됩니다.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유무념을 하려면 먼저 하자는 조목이나 말자는 조목을 정해야겠군요. 하자는 조목은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원망할 일이 너무 많아서 원망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사 생활로 돌리고 싶다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를 하자는 조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9조목을 하자는 조목으로 정해서 공부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자는 조목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다리 꼬지 않기 같은 거죠. 조목을 정한 다음에 유념한 번수와 무념한 번수를 점검하는데요. 대종사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겼으면 유념입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로 유무념 조목을 정하고 원망 생활을 할 때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챙겼지만 원망하는 마음에 끌려갔어도 유념의 번수가 올라가는 거죠. 수태산 대종사께서는 왜 원망하는 마음에 끌려갔어도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않았다면 유념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대종사께서 유무념 공부를 가르치신 이유는 다만 경계마다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작용과 몸작용을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바라보고 그 상황에 맞게 마음과 몸의 작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무념의 번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원망심이 생겼는데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사실 무념했다는 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죠.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도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 유무념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내가 오늘 몇 번 유념했더라? 생각해서 기재하면
유무념의 큰 기쁨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무념하는 재미를 느끼려면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기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기록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유무념 도구는 콩주머니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방법을 태조사법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흰 콩을 꺼내 주머니에 담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했다면 검은 콩을 꺼내 주머니에 담습니다. 상시일기를 기재할 때 흰 콩과 검은 콩의 수를 세서 기록하는 거죠. 유무념시계는 훨씬 이용하기 쉽습니다. 유념했으면 유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무념했으면 무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유무념 체커도 있습니다. 유념했으면 유념 쪽을 올려주고요. 무념했으면 무념 쪽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개수기 어플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유무념 종목을 입력하고 유념했으면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무념 버튼은 없어서 아쉽지만 유무념 종목을 여러 개 입력할 수 있다는 것과 유무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첩은 간편하면서도 대조하기 편리한 유무념 도구입니다. 매일 유무념 종목을 적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길 때마다 한 획씩 그어서 발을 정자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악한 유념과 무념의 번수를 상시일기 기재할 때 일기장에 기입하면 됩니다. 상시일기 두 번째 기재할 내용은 조석신고네요. 조석신고는 아침, 저녁 모두 신고를 올렸으면 동그라미,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번만 올렸으면 세모, 신고를 올리지 못했으면 가위표 하면 됩니다. 아침 신고 시간은 오전 5시, 저녁 신고 시간은 오후 9시 30분이지만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일어났을 때 아침 신고를, 잠들기 전에 저녁 신고를 올리면 됩니다. 다음은 상시훈련법인데요.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항시 주의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조목씩 읽고 기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말씀드리는 기재 방법은 정답이 아닙니다. 공부는 응용이고 응용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소개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기재하다가 더 재밌게 기재하는 방법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조목은 유무념 공부를 하고 있다면 동그라미표, 유무념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가위표 하면 됩니다.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란 경계를 대해서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을 멈추고 내 마음작용과 상대방의 마음작용과 상황을 일원상의 진리인 대소유무, 즉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바라본 후 그 상황에 맞게 마음과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무념은 경계를 대해 마음을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하는 공부가 다 들어있어서 유무념 공부했다면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그라미표 하면 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2조,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조목을 가장 간단하게 실행하는 방법은 하루 전날 해야 할 일을 미리 정리하고 하루 일정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게 되고 중요한 일정을 놓치지 않겠죠. 상시응용 주의사항 3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 등이고 법규는 원불교 헌규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경전이나 법규를 봉독했다면 동그라미표 하면 되고 못했다면 가위표 하면 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4조,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이해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해의 일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내 마음, 어떤 일, 어떤 사람을 대하든 대소유무의 이치, 즉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연구했다면 의두 공부를 한 것입니다. 또 정전 의두 요목과 같은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했다면 의두 연마를 한 것입니다. 의두를 연마했으면 동그라미표, 못했으면 가위표 하면 됩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5조,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연불과 좌선을 하면 됩니다. 연불과 좌선을 처음 시도하시는 공부인은 하루에 언제든 잠깐이라도 연불 혹은 좌선을 하면서 연불과 좌선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이 조목은 연불이나 좌선을 했으면 동그라미표, 못했으면 가위표 하면 되는데요. 연불이나 좌선을 1시간을 적어도 좋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 조목은 모든 일을 처리한 뒤인 저녁에 상시일기를 기재하고 있다면 동그라미표 하면 되겠죠. 상시일기 내용 전체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했는지 대조하는 거니까요. 다음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입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교당에 오고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1조,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교당에 오면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한 것,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한 것, 노는 시간에 경전법규 연습한 것, 의두 연마한 것, 연불과 좌선한 것, 일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대조한 것 등을 지도인 혹은 도반들에게 묻고 답하는 겁니다. 문답한 날에 동그라미표 하면 됩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2조,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감각은 마음작용, 사물이나 현상, 일과 인과관계 등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진 것인데요. 생활하며 밝아진 그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고해서
지도인에게 일원상의 진리에 맞게 잘 공부하고 있는지 감정을 얻는 겁니다. 감각된 바를 지도인에게 보고하고 감정 얻은 날에 동그라미 표 하면 됩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3조.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세상 속에서 마음을 공부하다 보면 현상적으로 교법과 정반대되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의심이 생기는데요. 이 의심된 바를 지도인에게 제출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심된 바를 지도인에게 제출해서 해오를 얻은 날에 동그라미 표 하면 됩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4조.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정기훈련에 참석한 날에 동그라미 표 하면 되고요. 정기훈련이 예정돼 있었지만 참석하지 못했다면 가위표 하면 되겠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5조.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예외는 정례법회, 즉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열리는 법회입니다. 그래서 법회에 참석한 날에 동그라미 표 합니다. 법회가 있는 날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가위표 합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서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교당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 의심이 밝아진 것을 글로 정리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법까지 연구했으면 동그라미 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화단 마음공부 16조, 17쪽에 있는 상시일기를 살펴봤는데요. 매일 대조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끈 솟는 공부인도 있고 챙길 것이 너무 많아 부담을 느끼는 공부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공부인을 위해 18, 19쪽에 다른 형식의 상시일기를 준비했습니다. 18, 19쪽 상시일기는 조석심고, 좌선, 유문연만 챙기면 됩니다. 조석심고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아침, 저녁 모두 심고를 올렸으면 동그라미,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번만 올렸으면 세모, 심고를 올리지 못했으면 가위표 하면 됩니다. 좌선은 하루 잠깐이라도 좌선을 했으면 동그라미표 하면 되고요. 하지 못했으면 X표 하면 됩니다. 처음 좌선을 시도하는 공부인이라면 좌선한 시간을 기록하며 좌선 시간을 늘려가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유무념은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쉽고 재밌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한 유무념 조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낮에 태조사법이나 유무념 시계, 유무념 체커, 유무념 수첩 등을 이용해서 유념과 무념의 번수를 기록했다가 그 번수에 해당하는 숫자의 칸에 동그라미표 합니다. 이 동그라미를 선으로 이으면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긴 마음의 흐름이 한눈에 보여서 유무념을 개인처럼 즐기게 되겠죠. (20쪽) (21쪽에는) 계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법의 등급을 확인하고 보통급이면 보통급 10개를, 특신급이면 보통급과 특신급 10개를, 법마상정급이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10개를 대조하면 됩니다. 계문은 지키지 못한 횟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화단 마음공부 상시일기 기재법을 설명했는데요. 상시일기는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작용과 몸작용을 더 자세히 바라보면서 모든 작용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의 작용을
진급되고 은혜 입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공부법입니다. 부디 상시일기 기재로 대자유를 얻고 대진급하시길 바랍니다.